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내용은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선택 또는 뭔가 결정 이런 것을 하게 될 때 웬만하면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편인데요. 그런데 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어떤 기준이 적용이 돼야 합리적일까요? 우리들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이러이러하면 합리적인 것, 이런 기준이 있으면 합리적인 선택을 당연히 잘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우리는 다 같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글쎄 그게 뭐지? 라고 한번 멈칫 그리고 멍해지는 시간이 좀 잠깐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결정이 합리적이며 그 합리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 충족될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오늘은 행동경제학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소비자들이 어떤 오류? 아니면은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잘 흔들릴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투버스키와 이미타 시몬슨이라는 분이 1992년에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라고 하는 잡지에 그들이 연구했었던 내용을 기고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있었던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상충대조라는 개념이 적용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상충대조가 뭘까요? 자, 두 개의 그룹 A, B 이렇게 두 개의 그룹에게 이제 제품을 나누어 주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 살펴보게 됩니다. 제품 A는 에머슨 전자레인지 15리터, 그리고 가격은 11만 원, 그리고 35% 할인 이렇게 조건값이 주어집니다. 제품 B는 파나소닉 23리터 전자레인지고 가격은 18만 원인데 이것도 무려 35%를 할인해 준다고 해요.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전자레인지를 사시겠습니까? 파나소닉과 에머슨 전자레인지 보신 적이 없다고요? 그렇죠. 이게 92년도에 작성된 거니까 지금으로부터 언 30년 전이기 때문에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내용일 겁니다. 어쩌면 저도 모를지 몰라요. 특히 에머슨이 전자레인지를 냈었다라는 거는 거의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여튼 옛날 노물이기 때문에 옛날의 제품이 등장하고 제품 가격이 뭐 단순 비교가 좀 불가능하죠.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그렇더라도 만약에 두 개의 제품인데 가격이 이러하고 할인율이 동일하다. 어떤 선택을 하실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자, 이 두 제품에 대해서 선택을 해보세요라고 했었던 그룹이 A인데요. 1인데요. 1그룹. 1그룹에서는 이 에머슨 제품에 대해서 53%, 그다음 파나소닉 제품에 대해서 47%의 선택을 했다고 해요. 뭐 거의 반반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에머슨 이 11만 원 가격이 좀 저렴한 것, 용량은 좀 작아도 가격이 좀 저렴한 것을 사겠다. 이런 의사결정들이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파나소닉 제품을 많이 팔리게 할까? 따로 고민할 필요 없이 실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C에 대해서 하나 더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룹 E에서는 두 번째 그룹에서는 파나소닉 제품 23리터와 대비되는 31리터 제품을 21만 원에 내놓고 10%만 할인을 하는 것으로 둡니다. 그러면 그룹 E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이 비싸지만 할인이 적은 것 그리고 적절한 가격인데 할인이 많은 것 이 둘 중에서 할인이 많이 되는 것을 사게 될 마음이 더 생기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가격도 괜찮은데 가만히 보니까 에머슨보다 용량도 훨씬 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그룹 2 두 번째 그룹에서는 첫 번째 그룹에서 판매량이 떨어졌었던 B 제품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선택을 받도록 변경이 되었어요. A가 25%,
이 B가 50% 그리고 C가 한 25% 이렇게 그 판매량이 변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더 추가되느냐, 어떤 비교군이 추가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 조금 더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되려 그게 더 뚜렷한 그리고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만 보면은 A 제품과 B 제품에서는 서로 딱 맞게 떨어지는 게 없어요. 똑같은 11만 원이라면 또는 똑같은 15리터라면 어느 게 좋을까? 이렇게 비교하면 참 좋은데요. 용량도 다르고 가격도 달라요. 똑같은 건 할인율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같아도 이럴 때는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없을 때 뭔가 기준이 되게 할 수 있는 옆에 비교 제품을 등장시킴으로써 뭐 하나는 확실하게 장점이 되겠구나. 요런 소비자 심리를 이끌어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선이 있고 그 기준 때문에 명확한 차이가 무엇이구나라고 인식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합리적인 결정이다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서로 상충되는 것들을 대조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트레이드 오프 컨트라스트라는 내용으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한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극단 회피라는 내용이 등장이 됩니다. 이번엔 카메라를 선택하는 거죠. 카메라를 선택할 때 제품 A는 미놀타 X370이고 170만 원이래요. 제품 B는 미놀타 3000i 그리고 가격은 2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룹 1번 그룹에서는 제품 A와 B만을 보여주고 무엇 사실래요? 라고 물어본 건데 뭐 특별히 선택지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가격과 성능이 그냥 딱딱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각자 필요한 대로 사다 보니까 반반의 결과 A도 50%, B도 50%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똑같이 그룹 C를 하나를 더 넣어서 판을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자, 미놀타 7000i인데 얘는 가격이 무려 470만 원이나 되는 굉장히 고급 제품인 거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제품 C까지 넣었을 때 선택률이 어떻게 되냐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제품 C가 등장하자마자 제품 B의 판매량이 제일 높아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싼 거 사는 건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과 함께 아니야, 나한테 이렇게 고급품은 필요 없어 라는 생각. 그래서 가격은 좀 낮지만 성능은 좀 높은 이 중급 240만 원짜리 제품을 사야겠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책을 읽고 해석하고 있는 저의 의견이 좀 반영된 것일 수도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는지.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갑자기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은 더욱 자주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장례식이죠. 부모님께서 또는 지인, 가족 누군가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뭐 시장 조사를 미리 해놓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장례식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장례 서비스를 제시하는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를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례 서비스가 92년 당시에는 저렴하면은 뭐 한 5, 60만 원, 비싸면은 한 7만 불이니까 7천만 원인가요? 지금 돈으로 치면 1억이 훨씬 넘네요. 굉장히 비싼 금액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장례식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냐 하면은 저렴한 서비스의 단점을 막 부각하고 한편 고급진 서비스의 장점을 막 부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아도 그럴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만약에 소천하셨다 그러면 부모님께 잘 못 해드린 거 가시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라도 좀 해드리자. 이게 지인이고 또 우리가 사람이 뭐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의 사망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그들을 잘 보내주는 게 뭐 나에게 또 해될 일 없지 않냐. 어쩌면 되려 그게 복 받을 일 아니겠냐 이런 인식까지 같이 더해져서 가시는 분을 위해서는 돈을 잘 아끼지 않는 편이에요. 더군다나 이 장례식장에 갔을 때 상품은 뭐 저가, 중가, 고가 다 나누어져 있을 만도 하지만
사실은 전시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 저가는 이미 다 나갔다, 없다, 뭐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높은 비용을 내고 장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냐면, 사실 이 장내 서비스가 좀, 많이 와닿았어요. 나중에 꼭 필요한 돈이 얼마가 생길 타이밍, 그때가 되게 다급한 시점이잖아요. 내가 선택권을 가지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라는 것은 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통장의 잔고가 나의 여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장 잔고가 넉넉해진다면 우리는 좀 여유롭게 마음을 좀 다스릴 수가 있고, 그리고 보다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물론 뭐 장례식이라고 하면 사망보험금 이런 것들, 또는 진단비 보험금 이런 것도 어, 미처 다 모으지 못했던 자금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운영되고 있는 피어스원 포트폴리오, 꾸준히 몇 퍼센트의 수익률이 난다,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면 재테크하기 굉장히 좋겠죠. 자, 연평균 12%라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피어스원 미국 ETF 모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주간 성과 보고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성과는 이러합니다. 결산 일자가 8월 13일 짜고요. 경과는 벌써 271일이나 되었습니다. 금액가 중 수익률, 그동안 돈을 한 번만 넣은 게 아니고 나눠서 넣었는데 그때까지 해서 누적된 수익률이 11.8%이니까 이거를 연평균으로 환산한, 실제로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산한 수익률로는 15.26%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이 지난주보다 2%가 증가됐는데요. 환율이 1.44%가 올라가 주면서 수익을 좀 견인해 준 셈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주간 경제 이슈를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코로나와 물가 상승률이 좀 고민이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내용이었죠. 특히 이 5%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뭐 통화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된 것 아니냐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소비를 하고 싶은 그 구매 욕구,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조업들이 물건을 대기가 바빠지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해석 또한 설득력이 좀 더 강하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어, 소비자들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뭐 봤는데, 이 소비자가 되려면 내가 근로자가 돼야 소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률 역시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던, 거의 뭐 100만 명 가까이 신규 고용자가 증가했다는 수치가 지난주에 언급이 되었었죠. 자, 여기다가 바이든 정부가 4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을 더하게 되는데, 이 예산은 당연히 이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을 거쳐서 그 근로자에게 전달이 될 테니까 근로자들은 계속 또 소비를 이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물건을 조달해야 되는 기업들에게 돈이 들어가서 회전이 되면서, 그리고 그 고용주들로부터 고용된 사람들이 좋은 소비자가 되어가면서 미국 경제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 계속 성장을 이어간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경제를 예상하거나 또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죠. 일기예보와 같은 거니까요. 예상은 어느 정도 하지만 실제와는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등장했을 때 그에 맞는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미국과 그 달러라고 하는 화폐 시스템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많이 미국이 부러운 상황이기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S&P 500은 다우존스와 함께 소폭 올랐지만, 나스닥은 어이구, 네, 그 이렇게 조금 하락을, 다 상승들을 하게 되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피어슨 포트폴리오 주간 운영 성과와
그 다음에 행동경제학 교과서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 그리고 좋은 운용 성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기 희망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까지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